눈 내리는 겨울밤이에요. 아늑한 집 안에서 중세시대를 배경으로 한 역사 영화를 보고 있어요. 핫초코를 한 모금 더 마시면서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겨울을 견뎌냈을까 궁금해져요. 바로 그 순간 TV 화면이 갑자기 포털로 바뀌면서 여러분을 안으로 끌어당겨요. 눈을 뜨니 방금 보던 영화 속에 들어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한 남자가 다가와 말해요. 중세마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바르톨로메오고 당신의 질문에 답을 주려고 불렀어요. 우선 추위가 찾아오면 북부 국가들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의 날씨가 극도로 혹독해진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유럽 본토도 혹독한 날씨에 시달려요. 따라서 겨울은 우리 모두에게 일종의 느려지는 시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 때문에 우리는 보통 겨울을 노년과 가난으로 연관시켜요. 예를 들어 눈이 온 땅을 덮으면 농작물을 재배할 수 없어요. 그리고 14세기 초에는 소빙하기로 알려진 첫 징후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기 시작했죠. 추운 기온이 절정에 달했어요. 갑작스러운 홍수나 우박폭풍 같은 기상이변과 극단적인 사건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인간의 고통은 더욱 가중됐어요. 1359년 겨울을 예로 들어볼게요. 이탈리아 중부 전역에 눈이 엄청난 높이로 쌓였습니다. 사람들은 지붕을 밝히기 위해 눈을 길거리로 던져야 했고 그 때문에 일부 마을은 완전히 막혔어요. 주민들은 며칠 동안 집 안에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또 다른 예는 1389년 겨울이에요. 프랑스 로제르 지역에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많은 사람들의 농장과 집이 파괴됐어요. 바르톨로메오는 여러분이 떨기 시작하는 것을 알아차려요. 중세 겨울로 돌아가는 여정을 준비하시지 못했군요. 우리 집에 가서 따뜻한 옷을 찾아봐요. 보시다시피 저는 이미 망토, 목도리, 장갑으로 무장하고 있어요. 모두 양모로 만들었죠. 사슴 가죽으로 만든 부츠도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밖에 있을 때 체온을 유지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 안에 다른 옷을 겹쳐 입어서 보온을 유지해요. 그런데 양털은 때때로 무겁고 가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모직 겉옷 아래에 리넨 소재의 속옷을 입어요. 리넨이 양모와 피부 사이에 장벽 역할을 해줘서 좀 더 편안하게 입을 수 있죠. 그리고 리넨 옷은 세탁하기도 쉽고 모직 옷보다 훨씬 빨리 말라요. 부유한 사람들은 겨울옷에 모피를 덧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같은 평범한 농민들은 때때로 토끼와 양을 같은 용도로 사용해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효과적이죠. 영주의 허가를 받아 야생 동물과 새를 사냥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치품법, 즉 소비법은 사회적 지위에 따라 누가 무엇을 입을 수 있는지에 대해 매우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1363년 제정된 영국 사치품법을 살펴볼게요. 장인이나 토지를 소유한 농민의 아내와 딸은 양, 토끼, 고양이, 여우 모피만 입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바르톨로메오의 주머니에서 경첩이 달린 이상한 모양의 금속 구체를 발견하고 그게 뭔지 물어봐요. 손난로예요. 그가 손난로를 건네주며 말해요. 장기간 야외에 있을 때는 손난로 하나를 가지고 다니죠. 그렇지 않으면 손이 꽁꽁 얼 수 있으니까요. 자세히 살펴보면 표면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열이 빠져나가 뜨거운 석탄을 넣어도 손이 데이지 않고 따뜻하게 할 수 있거든요. 좀 무겁네요 라고 말하며 여러분은 현대에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행운인지 생각해요. 집에서 편안하게 클릭 한 번만 하면 아마존에서 핫 핸즈 인스턴트 손난로를 주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석탄이 필요하지도 않고요. 이 금속 구슬과 달리 포켓 사이즈니까 신발 안에 넣어 발가락을 따뜻하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과 바르톨로메오는 그의 집에 도착해요. 여러분은 그가 겉옷을 하나도 벗지 않는다는 걸 깨달아요. 실내 난방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라서 가장 추운 겨울에는 모든 옷을 입고 지내요 라고 그는 말해요. 보시다시피 벽난로는 우리 집의 중심에 서 있어요. 그리고 그 바로 위에는 굴뚝 대신 환기구가 있어서 열이 많이 빠져나가는데 그래도 우리가 보통 겉옷을 입고 자진 않아요. 대신 벽돌과 돌을 불에 넣고 천으로 싸서 침대에 가져가 이불을 따뜻하게 하죠. 밤새도록 나이트캡을 쓰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잠을 자지 않을 때는 가능한 한 벽난로 가까이에 머물려고 노력해요. 이제 핫팩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시죠? 그리고 우린 이 사람들처럼 천으로 덮을 필요도 없어요. 편의를 위해 니트 커버가 이미 함께 제공되니까요.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벽돌보다 훨씬 부드럽고 전자레인지를 이용해서 몇 초 안에 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무례했네요. 먹을 걸 드리는 걸 깜빡했어요. 라고 바르톨로메오가 말해요. 겨울은 우리에게 고요함을 의미한다고 이미 말씀드렸지만 굶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중세의 겨울을 살아남기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 많아요. 우선 우리는 이른 봄부터 여름까지 불을 피울 나무를 모으기 시작해요. 그리고 가을에 수확하는 식량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겨울 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방법으로 보존해야 해요. 육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에는 절임, 건조, 염장 등이 있어요. 곡물, 시리얼, 콩류의 경우 말려서 도자기나 항아리에 보관합니다. 나중에 냄비에 스튜와 스프를 끓일 때 야채와 함께 사용하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모든 것이 냄비에 들어가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히 먹는 음식에는 양파, 완두콩, 콩, 렌틸콩, 파슬리와 같은 허브가 포함돼요. 하지만 여전히 식단에 단백질을 포함해야 합니다. 치즈, 달걀, 지방이 많은 베이컨 또는 소금에 절인 돼지고기를 섭취하는 것이 좋아요. 신선한 과일과 베리의 경우 겨울철에는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미 수확한 과일은 공기 건조 방식으로 보존해요. 이 사람들의 집에 식품 건조기만 있으면 삶이 훨씬 더 쉬워질 텐데 싶으실 거예요. 과일부터 고기까지 방금 바르톨로메오가 언급한 모든 음식에 사용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여긴 전기가 없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을 듣고 겨울이 그렇게 춥고 길고 지루하다고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여전히 즐겁게 지내기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어요. 라고 바르톨로메오가 말해요. 하지만 어떡해요?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폭풍 시청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어른과 아이들이 눈 속에서 함께 많이 놀아요. 얼어붙은 호수에서 아이스 스케이트를 타는 농부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예전에는 다듬은 나무 조각이나 말 정강이 뼈를 사용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철제 스케이트도 타고 있어요. 서유럽은 스칸디나비아만큼 아이스 스케이팅이 흔하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들은 눈과 추운 기온에 더 익숙하잖아요. 썰매는 우리가 하는 또 다른 재미있는 활동이에요. 체스, 주사위놀이, 기타 주사위 게임과 같은 실내 게임도 있어요. 털실 돌리기와 이야기 들려주기도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흔한 방법이죠. 당연히 귀족들은 오락 영역에서도 더 많은 기회를 가졌어요. 예를 들어 멧돼지 사냥은 엘리트들 사이에서 매우 흔해요. 그 순간 문 앞에 포털이 나타나요. 바르톨로메오가 말해요.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인 것 같네요, 여행자님. 잘 지내세요?